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부산 지역 여론조사 정청래 효과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어요. 여론조사 뉴스 영상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운 지역이죠. 부산시장과 대구시장 그리고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를 두고 부산 MBC와 대구 MBC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세 군데 모두 오차 범인의 접전 양상입니다. 김윤아, 장슬기 두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부산 시민들에게 누가 부산시장으로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46.9%,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40.7%로 조사됐습니다. 30대의 젊음을 기치로 내건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는 2.0%로 나타났습니다. 전 후보와 박 후보 간 격차는 6.2%포인트, 오차 범위한 초접전 양상입니다. 연령별 조사에선 전 후보와 박 후보가 20대 이하와 60대에선 접전을 벌였고 30대와 40대, 50대는 전 후보가, 반대로 70대 이상에선 박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대구시장으로 누가 적합하냐는 질문에 대구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45.9%,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42.4%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포인트 오차 범위한 초접전입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주호영, 이진숙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실시됐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1.1%, 국민의힘 39.5%로 나타나 두 정당 간 차이가 8.4%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다만 ARS 자동응답조사로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주 전화면접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 격차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주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선 전재수 후보가 48%, 박형준 후보가 34%로 14%포인트 차이, 대구시장은 김부겸 44%, 추경호 35%로 9%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대구 MBC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부산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 북구갑은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그리고 박민식 이영풍 후보가 경선 중인 국민의힘 후보까지 3파전이 예상됩니다. 부산 MBC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일에서 3일 유무선 혼합 ARS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34.3%, 국민의힘 박민식 21.5%, 무소속 한동훈 33.5%로 2강 1중의 판세입니다. 보수 진영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율을 합치면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데 양자 대결을 가정하고 물었더니 보수 표심이 갈 곳을 정하지 못합니다. 먼저 하정우, 한동훈 양자 대결을 가정하면 하정우 37.4%, 한동훈 38.2%로 여전히 박빙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3파전 조사에서 박민식 전 장관을 지지했던 응답자들의 70%가 하정우, 한동훈 양자 대결에선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는데 박 전 장관 지지층이 한동훈 후보 쪽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정우, 박민식 두 후보가 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정우 39.7%, 박민식 33.1%로 나타나는데 박민식 후보는 3파전에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응답자들의 약 3분의 1만 흡수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보수 진영이라고 해도 지지층이 이질적이라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3파전을 가정한 여론조사는 모두 4건이 발표됐는데 이미 선거운동이 한창인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는 ARS 조사에서 지지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데 공천 확정 시 지지층 결집 가능성도 또 다른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부산 MBC에서 한 여론조사인데 이게 뭐 심상치가 않아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좀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다 붙어버렸죠. 예, 그래서 이게 하정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재수 후보까지 지금 박형준이 오차 범위 내로 좁힌 상황이 됐어요. 예, 물론 이제 ARS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다른 이제 여론조사들하고 비교 평가를 해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흐름이죠. 흐름이 이제 붙는 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보수 진영이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조금 이완돼 있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잡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투표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보수 후보들도 보수 유권자들도 결국은 결집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보수 진영도 어쨌건 뭐 이대로 자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결집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싸움을 할 수 있는 양상으로 바뀌긴 할 텐데 이게 좀 이르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아직 보수 유권자들이 결집할 만한 시기가 아닌데 한 달 전인데 벌써 결집을 시작하는 이유는 저는 이게 정청래 효과가 있다고 봐요. 정청래가 그 패거리를 져가지고 뭐 몰려다니면서 설치고 다니니까 꼴 보기 싫은 거지. 보수 진영에서는 그 정청래랑 장동영이랑 비슷한 문제. 아까 뭐 유튜브 정치의 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이제 정치의 희화화하고 하나는 양극화다. 그래서 각 당대표들이 비호감도가 대단히 높아요. 장동혁도 비호감도가 높고 정청래도 비호감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지층들은 각 당 대표를 지지하는 강도가 강하긴 하지만 연성 지지층들이라든지 뭐 중도층 이런 데서는 거부감이 커요 지금. 근데 이제 선거는 결국은 중도 표심을 누가 끌고 가느냐의 싸움이잖아. 근데 정청래나 장동영이나 둘 다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사람들이 얼굴을 보이면 보일수록 그 중간층에 있었던 유권자들이 등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 장동혁은 그나마 안 돌아다니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국민의힘은 리스크가 덜한 거고 지금 정청래는 당대표 연임한답시고 막 설치고 다니니까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는 꼴사 나온 거예요. 응? 저것들이 벌써부터 뭐 다 된 것처럼 막 설치고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우려가 되고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까 대구도 이제 딱 붙었죠. 대구도 붙었는데 대구는 완전히 딱 붙어버렸고 그 다음에 부산도 뭐 지금 한 6% 차이로 지금 좁혀져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은 지는 흐름이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오늘 여론조사 나온 것만 놓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은 한 달 전에 이 정도 붙어 있으면은 이거는 지는 흐름으로 봐야 된다. 민주당에서 이건 비상이 걸려야 돼요. 좀 절박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하정우는 이거 보세요. 3자 구도에서 1%도 안 돼요, 지금. 하정우 34.3, 한동훈 33.5가 나왔는데 이게 단일화가 돼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게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에요. 단일화를 하면 한동훈이 앞서. 조금이나마 미세하게나마 앞서.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단일화를 전제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한동훈 지지하는 강도가 약하죠. 근데 단일화가 되고 나면 얘기가 달라져요. 국민의힘 그 핵심 지지층들도 결국은 민주당이 이기느니 한동훈 찍자 이렇게 돼버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정우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만 지금 민주당 뉴 이재명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정우 출마 잘못됐다라고 뭐 심지어는 하정우 찍지 말자 뭐 이런 분들도 조금 있는데 그러더라도 선거 때 투표장에 들어가면은 한동훈을 찍진 않아. 결국은 하정우가 미워도 하정우를 찍게 돼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야.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들도 한동훈이 싫다고 해도 투표장에 들어가면은 하정우를 찍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르신들 투표율이 뭐 70% 80% 이렇게 되잖아. 대부분 투표하러 간다고. 그러면 한동훈이 미워도 결국은 투표장 안에서는 한동훈을 찍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지만은 결국 투표장에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차이가 큰 걸로 봐야 돼요. 그리고 하정우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양자 대결을 해도 지지율이 40%를 넘지 못해요, 지금. 계속 30%대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 제가 이거 몇 번을 얘기를 하는데도 귀등으로도 안 듣고, 손이나 털고, 정청래랑 사고나 치고, 이러고 있는데, 하정우 후보 이거 진지하게 들어봐야 돼.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 그래서 집토끼의 마음부터 돌려놔야 된다, 지금.
하정우는 외연 확장 이런 거 두 번째 문제예요. 민주당 지지층부터 결집이 돼야 돼. 부산 북갑이 힘든 지역구라고 하더라도 험지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지지율이 40%가 나와요. 민주당 지지율이 40% 나오는 데야. 그러면은 40%부터 찍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청래랑 붙어 다니면서 계속 사고만 치면은 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하정우 잘 됐다. 쌤통이다. 우리 말 안 듣고 지가 대통령님 말씀 안 듣고 정청래랑 붙어가지고 출마를 하더니 아이고 망하는구나 쌤통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야 이제는. 그리고 하정우 본인이 지금 심각한 건 뭐냐면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우려를 그대로 입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하정우 출마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잖아. 상당수의 뭐 절반 이상의 저는 민주당 당원들이 하정우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정우가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가니까 사고만 치고 있잖아. 그거는 그들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걸 하정우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결집이 안 돼 이렇게 되면. 민주당 지지층도 결집이 안 된다고. 그런데 무슨 수로 이겨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 지금 비상 상황이다. 전재수 후보도 지금 마음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고 김부겸 후보가 아까 쓴소리 했잖아 당 지도부에. 쓴소리를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청래가 지금 제가 뭐 지난주부터 그 말씀 드리고 있는데 민주당 후보들이 여론조사 좋게 나오고 대통령 지지율 높으니까 벌써부터 샴페인 터트린다. 제가 정원호 후보도 제가 열심히 밀었지만 비판을 했어요. 그렇게 선거운동하면 야금야금 따라잡혀가지고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몰라. 대한민국은 여전히 진보 51, 보수 49. 이건 바뀌었어요. 이건 분명히 맞아. 탄핵과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이제는 진보가 조금 더 많은 건 맞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51대 49 싸움이야. 근데 민주진보 진영이 총 결집해야 51인 거예요. 대선 때 투표율 70% 나와야 51인 거야. 근데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겨우 넘을까 말까잖아. 총 결집해야 51인데 결집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이게 비상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거 뭐 좀 중요한 얘기여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정청래를 어디 감금을 하든지, 묶어두든지, 뭐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는 설치고 다니지 말고 보이지 않게 뒷바라지 후보들을 뒷바라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거 지원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